자, 오늘 이제 볼륨저 밴드인데요. 볼륨저 밴드 이제 오늘 중간선을 하겠습니다. 자, 볼륨은 이제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중간선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자, 볼륨저 밴드가, 볼륨저 밴드가 중간선이, 자,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에요. 그러면 이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21일평하고 같았냐, 아니냐,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수치는 같아요. 절대 수치는. 절대 수치는 같지만 보는 방법은 틀립니다. 틀려요. 틀린단 말이에요. 절대 수치는 같아요. 절대 수치는. 자, 절대 수치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주가 21일평 매매거든요. 종합주가 21일평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21일평이 꺾이면 매도. 자, 한번 볼게요. 절대 수치. 큰 매매는 21일평이 가능합니다. 큰 매매는. 자, 여기 매도 21일평. 매수, 손절매, 매수, 여기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 손절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21일평. 그러니까 큰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21일평 매매로. 21일평으로 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21일평으로 어떻게 해요? 작은 거는 다 놓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21일평을 매매하면 저점에서, 특히 변곡점에서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변곡점에서 바닥에서 주가가 어떻게 20% 상승하는 게 사실입니다. 20%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20% 상승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후에 어떻게 손절매 해야 되냐? 손절을 못 해. 그게 21일평의 계란이죠. 그러니까 21일평 매매하는 사람들이요. 강세장에는 될 것 같죠. 약세장에는 21일평 매매한다. 그거는 전멸 나옵니다. 계속 터집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를 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 이제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사이 볼륨저 밴드 책 보니까 엉터리더라. 엉터리죠. 왜? 볼륨저 밴드 거기 책 이론에 맞는 것만 딱딱 띄우니까 틀린데 청송님 강의 듣고 어떻게 볼륨저 밴드가 새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저 밴드 보통 온다. 근데 절대 21일평하고 같으냐? 안 같죠. 왜 안 같습니까? 볼륨저 밴드, 볼 뜻이 뭡니까? 볼륨저 밴드. 우리나라 말하면 한계치 가두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볼륨저 밴드란 말이 한계치 가두리다. 뛰어봐야 뭐란 말입니까?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죠. 거기 핵심에 21일평을 갖고 하는 거죠.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이렇게, 자, 21일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20,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라 합시다. 그러면 캔들이 크게 3개, 6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이렇게. 캔들만 어떻게 해요? 캔들만 6개의 경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일평만 보면 이걸 돼요. 볼륨저 밴드에 여러분 제가 내가 뭐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볼륨저 밴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밴드의 어떻게 해요? 밴드의 응축과 어떻게 확장이죠, 확장. 응축과 확장이 뭐를 말합니까? 응축과 밴드의 확장, 응축이 주가 상승의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말하는 거죠. 주가 상승의 강도를 말합니다. 응축과 확증은. 그러면 결론은 이 캔들 하나에 몇 개의 전제가 있습니까? 3개의 전제가 있겠죠. 뭡니까? 밴드에 어떻게 해요? 밴드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경우, 횡보 경우, 상승의 경우가 있겠죠. 이 한 개당 3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어때요? 하락과 횡보와 상승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갖다 놓고 밑에 거리랑 띄우는 친구들이 여러분 교보문고 책들 한번 가보십시오. 볼륨저 밴드를 설명하면서 밑에 거리랑을 띄워놓는 그 책들은 다 무효입니다. 왜 무효입니까? 밴드의 응축 자체가 뭡니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참. 결론은 뭡니까? 그 친구가 볼륨저 밴드 맞는 거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잘못. 거래량의 응축이 뭡니까? 거래량의 응축이. 거래량의 응축과 늘어남이 뭡니까? 활동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뭡니까? 6개의 3가지 전제입니다. 6가지.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6개니까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18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론 18개의 경우의 수가 이 중심선의 21위평에서는 21위평 매매를 보면 단순하게 21위평 상승하면서 사고 하락하면서 사고 그 다음 21위평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파는 이것밖에 없는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18개의 경우 수가 있다. 18개. 18개의 경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볼게요. 자,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일단은 좁아지면 빠져봐야 어떻게 2, 3%예요. 좁아지면. 좁아지는 게 2, 3%단 말이에요. 좁아지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볼륨저 밴드가. 단 걱정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3개 다가 매직 바꿔주세요. 이 3개 다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좁아질 때는 위험합니다. 왜? 좁아진다는 게 뭡니까? 활동력이 적은데 주가가 빠진다. 주가가 빠질 때 활동력이 적다는 말은 뭡니까? 사자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맞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좁아진다. 탄력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밖에. 주가가 뜨는데 넓어진다. 이거 많이 못 떠요. 좁아지면 많이 떠버린단 말이야. 응?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 좁아질 때는 한쪽 방향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빼놓고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좁아지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진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몇 가지입니까? 좁아지는 경우 몇 가지? 6가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단 어떻게 해요? 단타 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종목은 단타를 치면 안 됩니다. 왜? 볼륨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볼륨저 밴드 좁아지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자, 한번 종목들을 조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L제당 볼게요. 자, 볼륨저가 좁아지죠? 좁아져요. 좁아지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걸리면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여보세요. 좁아졌을 때는 일단 걸리면 때려야 된다고.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는 놔두지만 좁아지면 일단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파트입니다.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고점에 다닌다. 일단 매도를 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다닌다고 매도 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가 다닌다고 매도 치는 게 아니에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져. 여러분 실제로 볼륨저 밴드요. 다이면 급등하는 수도 있다고요. 야,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데이터 볼게요. 자, 볼륨저 밴드의 자, 한번 볼게요. 볼륨저 밴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상량 돌파 종목 한번 보세요. 상량 돌파 종목. 오늘 장이 그래도 안 좋은데 상량 돌파 종목이 뜬단 말이에요. NHN 같은 거, 위메드 게임은 니지영강이 뜬단 말이에요. 상량 돌파 종목. 그러니까 볼륨저 중심선을 상량 돌파하는 거죠. 자, 결론은 뭡니까? 양운이라 해야 되는 거죠. 양운.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관통할 때 좁아질 때보다는 결론은 뭡니까? 자, 반대로 좁아진다.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넓어지면 양운이면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음봉이면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위쪽으로 걸리면 추격이지만 하루는 더 지켜볼 수가 있겠죠. 밑에 있으면.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는 위에 있으면 하루를 지켜볼 수 있지만 밑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향 이탈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전 하향 이탈.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를 하향 이탈한다. 오늘 통계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가 전 종목을 통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다.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죠. 볼륨저 밴드.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몇 종류 있다고? 요거 6종류, 요거 6종류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이제 고민이죠. 횡보할 때.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문제입니다. 횡보할 때. 이 횡보할 때는요. 자, 이 횡보할 때가 골치 아픈데
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 있잖아요. 횡보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 볼륨저 밴드가 횡보할 때는 이 앞쪽 볼륨저 밴드를 봐야 돼요. 앞쪽 볼륨저 밴드가 좁아서 횡보냐, 넓어서 횡보냐, 똑같은 횡보냐 나옵니다. 그러면 넓어서 A, 똑같아서 B, 좁아서 C입니다. 좁아서 C. 넓어서 좁아졌다. 이 주식은 뭡니까? 여기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A는 안 돼, A. 영양 좀 있는겨? 들어봐요.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들어봐요. 영양가 있는겨? 예. 저 인물 괜찮게 생겼죠? 사모님, 저하고 비슷하네요. 머리 크기가. 어? 머리 큰 사람이 등겨만 해. 그 뒤에 오늘 빈손으로 안 왔네. 아이고 미안하게. 뭐가 자꾸. 오늘 내가 초보자 왕초보 돈 많은 사람 하나 소개했는데 안 왔네. 그래요? 빨리 전화해 그만. 조금 전에 해서 먼저 다 사기 그럴게요. 4시 15분까지 오라고. 계속 오늘 길게 하니까 지금 와도 내가 오늘 2시간 해요. 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횡보 때는 그 앞에 걸 봐야 된다. 앞에 거를 봐야 돼. 횡보 때는. 횡보 때는 앞에 걸 봐야 된다고. 앞에 걸. 앞에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좁아졌는지 횡보인지 했냐. 횡보는 뭡니까? 횡보는 아직까지 크게 있다 없다.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횡보는 어떻게 좁아졌다가 늘어다. 횡보하는 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걸 사야 되겠죠. 좁아졌다가 넓어졌다는 말은 활동성이 없다가 서서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때 캔들 차트가 양운을 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고 하방 이탈은 어떻게 됩니까? 추격 어떻게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쉽습니까? 이래 가지고 눈에 팍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는 밴드입니다. 밴드. 이 밴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뭐 위에 다이면 팔아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에 다이었어요. 그럼 다이면 팔아요? 팔고 나고 이만 또 푼단 말이에요. 어? 위에 다이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밴드를 봐야 되는 거죠. 밴드의 상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21평하고 볼륨저 밴드 이 중심선하고 단 절대적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1평입니다. 볼륨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절대적으로는 똑같아요. 절대적으로는. 왜? 21평이 볼륨저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약이 있어요. 강점, 장점. 21평의 약점이 뭡니까? 21의 약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21평이 상승할 때 상승에 뭐랍니까?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강도. 21평이 상승할 때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1평이 어떻게? 21평에 뭡니까?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뭐고? 거래량을 몰라요. 거래량. 무슨 거래량? 순수 매수 거래량. 순수 매수 거래량이 뭡니까? 매도가에 어떻게 체결되는 걸. 이 거래량을 몰라요. 21평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평 자체 뭡니까? 21평 갖고 하면 속임수를 몰라요. 속임수. 그런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속임수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왜? 볼륨저 밴드가 상승에 넓어졌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를 잡아가 그때 추가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21평면 넣어야 됩니까? 일단 21평 하방 음봉으로 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매도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도처라고. 그거 안 맞죠?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같은 절대적인 거는 같지만 상대적인 내용은 굉장히 틀린 거죠. 또 하나 뭡니까? 21평은 거래량 모르고 강도, 속임수를 모른다죠. 그 다음에 뭡니까? 21평은 단기 추세를 보죠. 그런데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단기부터 시작해가 중기, 장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볼 수 있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일정한 세선이 상향이다. 추세가 가는 거죠. 그 추세가 세게 간다. 하락에. 그 21평 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21평 갖고는. 어느 날 같이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21평하고 크게 네 가지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볼륨저 밴드 책이 얼마치 멍털입니까?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볼륨저 밴드를 떼어놓고 거래량을
밑에 넣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볼륨자 밴드 자체가 뭡니까? 거리가, 볼륨자 밴드가 좁아져 넓어지는 이 자리가 뭡니까? 거리가 많은 자리죠. 볼륨자 밴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 자리가 거리가 적어요, 많아요? 막은 자리죠. 볼륨자 밴드가 거래량을 뭡니까? 거래량하고 이동평균 복합지표죠. 주지표죠, 주지표. 그래서 볼륨자 밴드를 제가 여러분들 때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날 기준에가 21입병 딱 되니까 이거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딱 보세요. 요게 21입병입니다. 자, 여기보다 더, 우리 배웠죠? 여기보다 이날 더 높죠? 높으니까 21입병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입병을 관통할 때 밴드가 넓어지지만 어떻게 21입병 상향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볼륨자 밴드를 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뭐랬습니까? 자, 볼륨자 밴드가 좁아지죠? 볼륨자 밴드가 좁아집니다. 볼륨자 밴드가. 응? 자, 볼륨자 밴드가 좁아져요. 볼륨자 밴드가, 과장님 이게 안 돼요. 매직 좀 사겠어. 볼륨자 밴드가 어떻게 해요? 자, 볼륨자 밴드가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횡보하는 타임에 횡보합니다. 횡보하면, 그럼 자, 이거 없어졌죠? 볼륨자 밴드를 여러분 며칠 봅니까? 볼륨자 밴드 이 그래프를. 볼륨자 밴드 며칠 봅니까? 20일 봅니다. 20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볼 좁아졌다가 여기서 20일 보는 거예요. 20일. 이거 볼 필요 있습니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볼륨자 밴드가 몇십입니까? 21입회이죠. 결론은 뭡니까? 20일 캔들의 평균 가치와 어떻게 상한가 기준, 그게 볼륨자 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1일이 움직일 때, 21일평 움직이는 거 알 수 있겠죠? 21일평의 움직임을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 20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때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20일 상승이죠.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 상승이죠. 그러면 자, 21일평이 상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0일의 신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가면 20일의 저가가 상승. 세 번째가 뭡니까? 고가와 저가 상승이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파스가 뭡니까? 그때 캔들 차트가 21일평을 어떻게 21평이 어떻게 관통을 할 때나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주식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21평을 관들을 못하고 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 밑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21평이 상단이나 하단과 이렇게 상승할 때는 사도 괜찮은데 한 개라도 밴드가 세 개라도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쉬어줘요. 일단 하루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모님 어려워요? 방송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21일평이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이날 우리가 일단 꺾입니다. 밴드가. 자 20일 보세요. 20일 보니까 이때에 비해서 이게 더 높죠. 이거 이제 떨어질 때는 이거 반대죠. 그러면 여기 이게 높은 게 없어지니까 21평이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는 찰나에 캔들이 21평 아래에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때려야 되죠.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이게 퍼지죠. 퍼지는 강도가 크니까 떨어짐이 크다, 안 크다? 크다. 내가 이날 여러분 방송했습니다. 이때 21평 주가 끝났다고요. 주가 끝났다고. 이래가 7월 28일인가 그래요. 이거 볼 것 없어요, 이거. 7월 28일 맞아요. 왜? 이때 이미 이게 없어지면, 높은 게 없어지면 21평이 꺾입니까? 꺾입니까? 21평 밑에 있을 때 꺾인다면, 그때 꺾이는 타임에 어때요? 캔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밴드 밑에 있더라고. 밑에 있으면 딱 보니까 좁아졌다. 갑자기 팍 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다음 또 강의 이날이었어요. 이날 뭐 했습니까? 201평 강의했어요. 201평 강의하면서 안 된다. 막 갖다 키는 거예요. 그때 뭐, 조정 받고 반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볼륨저밴드 중간선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중간선을 움직일 때 봐야 되는 거죠. 중간선이 움직이는 타임이 어떻게 해요? 신고가나 신저가 아니면 뒤에 쪽이 신고가나 신저가 어떻게 두 개 다 신고가나 두 개 다 신저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두 개 다 신고가 신저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죠. 저가도 경신하면서 고가도 경신한다. 이럴 때는 음봉이라도 계속 어떻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공격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밴드는 21일평을 주의로 해서 결론은 뭡니까? 21일평이 상승과 하락은 볼 수 있어요. 21일평. 그 대신 뭡니까? 밴드는 뭡니까? 상승의 강도와 어떻게 세력, 파워,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륨저 밴드를 미세하고 제가 볼륨저 밴드에 지루하지만 계속 강의를 깊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제 1시간만 하면 볼륨저 밴드가 끝이 납니다. 하단만 하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볼륨저 밴드는요, 자기가 진실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단순하게 하세요. 하시려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상단에 닿았을 때 팔고 나면 어떻게 폭등한다는 사실이고 하단에 닿았을 때 샀으면 폭락한다. 이거를 어떻게 21일평과 밴드의 양융을 보지 않으면 기존의 책들로 보면은 여러분이 팔고 어떻게 급등하고 사고 급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안 맞고 지 볼륨저 책 샀던 사람 어떻게 옷에 어떻게 강연이 안 해요? 하면 두드러 맞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중간선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선을 정리하면 자, 제가 여러분 볼륨저 밴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밴드의 응축이라고 했어요. 응축. 21일평을 특히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볼 때 밴드의 응축을 제일 많이 봐야 돼요. 밴드의 응축. 특히 이 중심선은 밴드의 응축을 많이 봐요. 두 번째 뭐 봐야 됩니까? 21일평이 어떻게 하락 시점과 상승 시점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 이걸 모르면 무효예요.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뭐 또 한 게 뭐죠? 뭡니까? 밴드가 21일평 언저리에서 어떻게 색깔이 몇 편이야? 겐들의 색깔.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겐들의 색깔이.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겐들의 색깔이. 겐들의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왜? 겐들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21일평 걸렸을 때 겐들이 어떻게 5일2평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5일2평에 영향. 겐들이 이런 겐들 있죠. 이런 겐들. 1, 2, 3, 4, 5. 5일2평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이 겐들로 인하여 5일2평이 21일평 아래로 뭐가 난다고?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거죠. 데드크로스가 나는 거죠. 어따 한번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지금 평평하죠? 21개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제 평평하죠? 평평하니까 일단은 뭡니까? 뛰어봐야 얼마입니까? 1900 얼마? 뛰어봐야 1940,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0개 한번 봅시다. 20개. 자, 20개를 한번 봐요. 자, 20개 한번 봐요.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20개. 종합주가지수 20개를 한번 봐요. 20개입니다. 지금 21일평이 상승해요. 21일평이 상승하는데 D선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D선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위에 친다. D선이 따라가야 된다겠죠. 따라가거나 아니면 퍼지거나 활동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미세하게 거리는 많지만 활동성이 크게 있다 없다? 없다. 위에는 좀 있지만 사고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뛰어봐야 상승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2주 동안 어떻게 해요? 치고 가야 돼. 2주 동안 치고 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21일평이 높은 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주가 급등 없다고 방어한단 말이야. 1850에서. 왜? 21일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밴드도 괜찮아. 뭐 좁지는 않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도지형에서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밴드가 어떻게 돼요? 수축돼 버리죠, 수축. 좁아집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20일 내로 주가가 어떻게 거기 있으면 그 다음부터 됩니까? 높은 게 날아가죠.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대 음봉을 관통한다. 아까 내었죠? 21일 평을 음봉으로 간다. 추격 어떻게? 추격 어떻게? 매도를 하라 했죠. 그래서 이거요, 밴드요, 엉터리 나면 안 됩니다. 볼륨저 밴드 하단선으로 볼륨저 밴드 마지막을 장식하겠서 끝내겠습니다. 볼륨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이 하단선은 개골입니다. 개골. 개골 알죠? 네, 개골입니다. 예, 개골이다. 왜 개골입니까? 넘기기도 그렇고 안 넘기기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어떻게 하단선. 주가가 상단선은 여기 팔고 내가 여기 사는 거 여기 팔고 더 날아가도 먹고 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단선은요, 여러분 가슴에 잘못 빼오면 어떻게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왜? 내가 요 매수했는데 폭락 나온단 말이에요. 폭락 나와요. 그래서 이 하단선은 여러분 관심 있게 꼭 한번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선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하단선은 다 여러분 어렵게 하면 하단선이 끝이 없습니다. 일목이 아니고 이 볼륨저 밴드에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 상단선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뒀는데 실제로 그 볼륨저 밴드 그 책을 보면 이 하단선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하단선 결론 뭡니까? 물 먹지 마라 하는 거죠. 물 먹지 마라 하는데 이제 하단선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하단선의 방향입니다. 하단선이 상승하느냐,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방향.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선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볼륨저 밴드는 제가 예를 들었지 뭡니까? 하단선을 주위에 둔 뭡니까? 캔들의 방향이겠죠. 그럼 이제 하단선의 캔들의 방향을 한번 붙여봅니다. 이제 하단선이 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내려가는 경우, 뭐 올라가는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단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단선이 이제 그 캔들이, 다른 캔들은 색깔이 중요하죠. 색깔이 중요한데 하단선은 색깔보다는 시작 기점입니다. 캔들의 시작 기점 두 번째.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하단선은 캔들의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단선을 보면서 이 중간선 상승성 이걸 다 같이 봐줘야 돼. 특히 하단선의 이 중간선 21평보다 상단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을 보면서 상단선을 꼭 봐야 됩니다. 상단선을 꼭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지겹게 생각하고 막 어렵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뭐 요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선의 상승, 횡보, 하락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의 시작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선에 어떻게 해요? 특히 하단선이 어떻게 급락 나올 때입니다. 급락 나올 때 상단선을 봐야 된다. 요게 세 개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원래 열 몇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가장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방향이죠. 하단선이 상승하는데 횡보한단 말이에요. 하단선이 상승하는데 횡보예요. 횡보하니까 주식이 어때요? 곧 올라갑니다. 하단선이 상승하고 상상선이 상승한다. 이거 무조건 상승이죠. 상승. 그 다음에 뭡니까? 하단선이 상승하는데 상승 횡보다. 횡보 때 어떻게? 캔들이 위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캔들이 위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매수죠, 매수. 굳이 팔 필요 없어요. 횡보할 때 굳이 음봉이라도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단선이 상승하는데 하단선이 내려간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주가 많이 올라가요, 못 가요? 폭이 좁아지니까 많이 못 올라가요.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선이 횡보하는 타임이죠. 하단선이 횡보하면서 상승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야죠. 따라 사야 됩니다. 하단선이 횡보하는데 상승선도 횡보해. 이거는 뭡니까? 먹을 게 크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게 하단선이 횡보고 상승선이 횡보 때 이때 어떻게 상단선이나 중간선이 어떻게 중간선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하단선이 하락할 때입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하단선이 이제 하락할 때 이게 미칩니다. 이게 환점. 자, 이 크게 그릴게요. 하단선이 이제 하락할 때가 제일 많죠. 이제 하단선이 밴드 하단선이 하락할 때입니다. 이 하락할 때가 이거 환장합니다. 환장. 상승할 때가 있고 횡보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단선이 하락하는데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한다. 주가 급락 납니다. 급락. 이게 미칩니다. 급락 나옵니다. 급락 나와요. 급락. 네, 급락 나옵니다.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져. 저게 어떻게 해요? 하단선이 상단선이 브레이크 들을 때가 브레이크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뭐라고 했죠? 하락할 때 상단선은 거래량이라고 했죠. 상승할 때 하단선은 거래량입니다. 작용하는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하단선이 볼륨인데 하단선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승선이 상승한다. 이게 죽는 겁니다. 이거 거의 축사망이에요. 으아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축사망. 보통 하단선이 하단 있다. 견들차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단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 어? 아줌마, 빈선 오셨어요? 네? 빈선을 오지 마세요. 공짜로 들으면서. 그러면 하단선이 하락할 때 횡보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때가 분류가 됩니다. 분류. 왜입니까? 요때 뭡니까? 요때 겐들이 하단선에 요때 겐들이 하단선 가까이에 있느냐? 하단선에 있느냐? 하단선 위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횡보할 때. 소위 말해서 하단선 가까이 있으면은요,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이거는. 여기죠, 이런 부분. 자. 지금 안 나온대요. 여기 있네요. 하락하는데 횡보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하락하는데 횡보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락인데, 겐들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침체 극복이랍니다. 침체 극복. 그 결론은 침체 극복이, 여기도 이제 침체 극복이 납니다. 침체 극복이 상단선이 횡보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상단선이 횡보하면서, 한번 보세요. 떨어지면서 이 하단선입니다. 이 상단선이에요. 이렇게. 이러면서 겐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추격, 매수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횡보에서 나와요, 횡보에서. 이런 부분 나오네요. 하락하는데 횡보죠. 요 하락하죠, 하락. 횡보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추격, 매수예요. 요게 침체 극복입니다. 침체 극복. 자, 여기 통계를 한번 볼게요. 밴드 텐더. 하단 상향 돌파 종목. 볼륨저 밴드 하단 상향 돌파 종목. 요겁니다, 요게. 오늘 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NHN, 위메이드 게임, 지역 본사, SBS, 어팅스, 코라우 홀딩스, 성균관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체 극복이죠. 침체 극복.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모님? 어려워요? 처자 어려워요? 아줌마 어려워요? 어렵죠? 네, 미모가 그러니까 어려워. 여러 가지 우리들 들으니까 빨리빨리 이해가 안 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태어나고 공부 1학기는 처음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보던 거 보고 또 테이프를 보고 하여도 곧 이제 유료로 할 겁니다. 공짜로 할 때 많이 보이소. 그래 부지런하잖아. 그러니까 글이 10만 원에 막 접속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선 상승하고 상단선 상승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때 하락선에서 캔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느냐. 이때 시작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작하느냐입니다. 시작점이. 요때 매수는요. 갭 이탈은 갭 안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요때만 매수고 나머지는 매수 아닙니다. 상단선이 하락하면서 하단선이 하락할 때 갭 이탈 외에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볼륨저 밴드 하향 이탈 한번 보세요. 하향 이탈 오늘. 하향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다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밴드에서 다이면서 하향. 이게 하향 이탈이에요. 하향 이탈. 하향 이탈을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급락납니다. 급락.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해버립니다. 하락을 주도해버려요. 하락을 주도합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볼륨저 밴드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 방송에 볼륨저 싹 지워버리대요. 얘기 안 하더라고.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 주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한 목숨인가 그건 절대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 방송 들어봐서 와우.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때만 매수라 했죠, 요 때. 요 매수하면 안 된다죠. 안 됩니다. 상단선 하락할 때. 요 때 매수입니다. 근데 요 때 매수는요, 당일이나 그 이튿날 아침에 3일내로 정리합니다. 왜? 이 밴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끝을 내버려야 돼요. 이따. 그럼 아침에 시작 어떻게? 양봉에 시작 여기겠죠? 이렇게 먹고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 안에 들어가면 밴드를 이탈하잖아. 갭 시작 이탈하잖아요. 사실은 저게 뭡니까? 지속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때? 요즘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 제일 노리다 어떻게? 밴드 아침 이탈해가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있기 때문에 97% 정도가 밴드 안에 들어옵니다. 춤튀죠? 밴드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노려야 됩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 아침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밴드 이탈 딱 했어 하나선에. 그걸 어떻게 쫙 빨아봐야 됩니다. 그때 빨아야 돼, 그때. 그때 매수해야 되는 거, 그때. 자, 한번 볼게요. 자, CJ1당 쭉 한번 보세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현대그린푸드 여기 저기요. 이런 날 보세요. 이런 날. 예. 그 다음에 KCC 한번 볼게요. 어디요? 여기 저기.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 여기죠. 자, 현대상선 한번 볼게요. 여기죠. 죽이죠, 이거는. 선제거 헤엄치기예요. 주가는 장중이라든 무조건 종가라도 밴드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무조건 이런 거 완전 그냥 이럴 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미수를 질러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그런데 결론은 이 종목이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많이 먹죠? 이게 하한가에서 플러스 가는 경우. 그렇지만 이런 게 보통 어떻게 몇 번째? 보통 하락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강하지만 두 번째는 있잖아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때는 보통 위에 게 어떻게?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거 필요 없고 상단과 하단이 두 개 다 하락할 때 상단과 하단이 두 개 다 하락할 때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밴드의 하단선을 여러분께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밴드 상단선을 어떻게? 하단선이 밴드 상단선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이 하단선은 상단선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뭡니까? 겐들의 색깔입니다. 겐들의 색깔. 하단선이 있으면 이 하단선의 최근의 며칠, 5일 겐들 색깔, 10일의 겐들 색깔이 중요해요. 중요해. 10일의 겐들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아무 종목이나 한번 칠까요? 인천제철 볼게요. 자, 하단선이 있습니다. 여기 쫙 볼게요. 이쯤 합시다. 이쯤. 겐들 10개를 해요. 10개. 10개 했는데 어떻게? 붉은 게 4개밖에 안 돼요. 붉은 게 4개. 여기 보시면 붉은 게 4개밖에 안 됩니다. 붉은 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언제요? 특히 볼륨제 밴드 하단선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겐들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단에서 했죠. 5일에서 어떻게 3개 이상, 10일에서 6개 이상일 때 뭐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5개는 저 상태로는 안 되라고. 안 돼요. 근데 3개가 또 안 되잖아, 3개가. 3개가. 그러니까 은간하면 2개 다 충족하는 게 결론은 뭡니까? 양운이란 말이 뭐 양운. 여러분 캔들 차트 한 개 갖고 이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 아닙니다. 종합주가 지수 언제요? 이런 부분이죠. 자, 종합주가 지수 지금 한번 봅시다. 5개 다 덧지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몰라. 자, 하단선 여보세요. 하단선 요날 보세요. 요날. 요날 하단선 딱 볼 때 1, 2, 자, 1, 2, 3, 1, 2, 3 5개 3개죠. 1, 2, 3, 4, 5, 6, 7, 8, 9, 10인데 1, 2, 3, 4, 5. 때 요거 6대면서 그냥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수. 이때 사도 어떻게? 몇 포인트 먹었다고? 100포인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볼륨점인데 하단에서 양운 전환해가지고 중간선 통과할 때, 캔들의 개수가요, 6이나 7, 5개 중에 3개가 안 된다. 중간선을 통과할 때 5개 캔들 중에 어떻게 해요? 2개밖에 빨갛지 않다.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요, 바로 내려와.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 침체가, 이때도 보세요. 이때. 1, 2, 3, 4, 5. 안 돼요. 이때도 1, 2, 3, 1, 2, 3, 4.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매수예요. 이게 침체 극복이란 말이에요. 요 침체 극복. 1, 2, 3, 4. 요 5개 중에 몇 개입니까? 4개. 요 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께서 볼륨주 밴드를 보는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 그래서 하단선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단선은. 자,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총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적는 거 싫어요. 적는 거 싫은데 여러분 때 볼륨저 밴드를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자, 한번 보게.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자, 볼륨저 밴드. 자, 하단선 이제 해금대. 하단선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매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매수할 때 상단선을 봐야 된다 했죠. 상단선. 상단선.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침체 극복 방법. 하단선에 주식 사면 실제로 볼륨저 밴드요. 이 하단선에 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륨저 첫째. 자, 볼륨저 밴드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적었겠죠. 볼륨저 밴드가 수축, 긴급한 수축, 갑자기 좁아지는 수축이나 수축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항시 어떻게 폭발이 난다는 거죠. 이 수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수축. 그 수축 때 어떻게 이 기점에가 20일 이평을 꼭 봐야 된다죠. 볼륨저 밴드는 이 수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축 후에 항시 폭발해버려요. 수축 후에 폭발. 수축 후에 폭발합니다. 수축. 응축과 이 수축 보세요. 이 수축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가 수축인데 계속 간다. 이건 중요치 않아요. 갑자기 수축을 했는데 수축에 횡보를 하잖아요. 수축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래가 계속 어떻게 적다 안 적다? 적다. 그때 수축하면서 캔들 차트 쏘임수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수축이 일어났는데 캔들이 어떻게 갭이나 이게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세요. 수축 안 하죠. 수축 안 하면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응? 수축이 없으면 큰 변화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축이 없으면 주식이 크게 먹을 게 없어요. 꼬리는 좀 더 쳐들었는데 세 개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수축이 안 되면 주가는 절대 큰 시세가 납니까, 안 됩니까? 아까 했잖아요. 횡보하면 다이면 무조건 어떻게? 때려. 요즘 올라가야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무조건? 때리는. 수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축. 수축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뭡니까? 수축 후에 어떻게? 수축 후에 뭡니까? 확장될 때 확장. 수축에서 확장될 때 이게 미치는 거죠. 확장해서 수축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 시세 안 나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요. 종가 주가가 상단과 하단, 상단을 이탈했고 하단을 이탈했다. 상단을 이탈했죠. 그 주식 절대 팔지 마십시오. 하단 이탈했죠. 이탈하면 지속적으로 뭡니까? 고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배운 거 반대죠. 시작이 하단에서 이탈해가 시작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대신 종가가 하단 이탈하고 상단 이탈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자, 종목 쭉 볼까요?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볼륨점에 앞에 거 보시는 분들,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대우건설 보세요. 자, 종가가 하단 이탈했죠. 이탈. 종가가 이 위쪽에 있는 게 하단 이탈했다. 반등할 것 같죠? 아침 반등했죠? 어떻게 됐어요? 더 죽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여러분, 자, 지나는 이야기 좀 합시다. 지나는 이야기. 광우병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요. 서민들 미국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국 소고기 한 건 또요, 2만 원, 3만 원 해요. 광우병, 내가 그 사람들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렬한 애국심 인정합니다. 서민이라는 단어는 빼야 되는 거예요. 서민들요, 그 서민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요. 저희 아버지 담배 농사 지었어요. 담배 농사. 담배 농사 짓습니다. 담배. 저희 아버지 담배 농사 짓어요. 저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담배 농사 짓냐? 아버지 담배 농사 짓었어요. 담배요, 농사 짓는 사람 아시죠? 담배 농사는요, 담배는 아침, 저녁으로 잎을 따요. 잎 딸 때 아침, 저녁에는 못 따요. 왜 못 땁니까? 진이 나가 오갈병 걸려가 죽어버려요. 오직 해가 중천에 떠야 담배 따요. 담배는요, 니코틴이 나와가 시커멓게 묻어요. 안 씻겨져요. 우해야 되는 줄 압니까? 누나들 모자 버리는 거 이빨 신고 눈맛 바꾸미 넣고 옛날 작업복 뭡니까? 군복 아닙니까? 그 군복 입고 작업복을 따요. 일 마치고 아버지 오시는 거 보면요, 어떤 색깔인 줄 압니까? 내가 옛날에 한강에서 죽은 사람 봤어요. 그 얼굴이었어요. 땀에 불어가지고 뚱뚱 뿌리는 그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그 이후에 여름에 한 번 또 에어컨을 안 틉니다. 차에서. 내 혼자 타면 에어컨을 안 틀어요. 아버지 생각났어. 내가 아버지 생각났어. 에어컨을 안 틉니다. 왜? 너무 그게 뭐가 서민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무슨 당 뭐가 서민을 위한 겁니까? 서민의 울분을 말하는 게 서민이에요. 응? 뭐가 서민입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돈 더 주는 게 서민인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요. 만족해야 돼. 만족할 수 있는 거. 대리 만족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서민인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